한 마리가 아니라 네다섯 마리가 몰래 다니면은 그 늑대지. 한 마리한테 물려서 큰 사고 날 텐데 네다섯 마리한테 물리면 사람 하나 죽는 건 순식간이겠지. 도대체 이 5마리의 개들은 왜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마을을 돌아다닌 걸까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영상부터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한 시골 마을의 대형견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야생 들개가 아닐 정도로 민첩하고 잔인하게 야생동물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개들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7살 난 어린 여자아이를요. 이 사고로 아이의 작고 어린 몸이 12군데나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하마터면 사람이 죽을 뻔한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도 견주는 변함없이 버젓이 그 개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해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사건이 일어난 곳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개물림 사고, 무용지물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말 안 해도 아시죠? 꼭 누르고 시작할게요. 우선 사건 설명 간단히 들어갑니다. 지난 5월 8일 일요일 저녁 6시쯤 아직 해가 지지 않아 밝은 시간, 사촌 사이인 아이들 셋이 TV를 보다가 나와서 옆집으로 이동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집이 큰 풍산개 5마리가 때로 위쪽에서 달려 내려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전속력을 다해 달려서 집으로 도망쳤는데요. 7살짜리 여자아이가 넘어지고 맙니다. 9살짜리 2명, 7살짜리 1명, 애들 3명이서 거기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저희 큰애랑 조카는 이제 개가 내려오는 거 보면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셋이 도망을 가다가 둘째가 넘어져가지고 그 개들 5마리한테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풍산개 5마리의 집단 공격,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어른들이나 집안에 있어서 몰랐다고 합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개들이 마치 먹잇감을 차지하려는 듯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사이 여자아이가 간신히 도망쳤다고 합니다. 온몸에 물린 곳만 12군데, 봉합수술만 4시간이 걸린 대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죠.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다쳤을지, 물린 아이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피해자분에게 얼마나 다친 건지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처, 저희 제작진이 사진으로 받았는데요. 차마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상처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개들한테 물렸을 때는 바로 봉합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일요일날 입원한 응급실에 이제 도착한 상황에서도 수요일까지 계속 세척하고 항생제 맞고 소독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일단 봉합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하고, 잔인하게 찢겨져 나간 피부를 서둘러 봉합해야 하지만 개의 입안에 살지 모를 다양한 병원균 탓에 봉합하지 못한 채로 어린 아이의 여린 피부 속을 수도 없이 세척하고 소독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었을 텐데요. 도대체 이 5마리의 개들은 왜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마을을 돌아다닌 걸까요? 저희 디스이즈가 직접 해당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 위에요. 애기 물릴 때는 그 우리가 낮에 거기 산책 가면 그 운동하러 가는데 세 마리가 있는 겁니다. 음악에 나가는 거. 네. 목소리. 아침에 저 밑에서 저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애를 풀어놓고 9마리가 항상 지내거든요. 풀어놓고 또 나가고 크기가 한 얼마나? 이모니요. 거의 큰 중독배보다 조금 클 거예요. 부정서부터 그렇게 내려왔어요. 한 마리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2마리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4마리인가 5마리인가 한 떼가지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동네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견들이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마을을 활보하고 다닌다는데 사실일까요? 사고가 난 장소에 가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윗집과 아랫집이 바로 이어진 이곳인데요. 개들이 내려왔다고 한 돌담길에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해보니 집들 사이 펜스나 담장뿐 아니라 어떠한 안전장치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피해자 가족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이웃집에 지적을 해왔다고 합니다. 개들이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고를 당한 날 역시 개를 키우는 집에 미리 개를 좀 묶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늘 묶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있는데 그 개들이 풀려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담장도 없는 이웃집이 기르고 있는 큰 개들은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가해견주는 왜 개들을 묶어두지 않았을까요?
밤에 개들을 풀어놔요. 그러면은 그 산에 있는 고라니랑 멧돼지 같은 걸 잡아요, 걔네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개들을 풀어놨다고요? 그럼 사냥견이란 소린가요?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데요.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라니 같은 거, 뭐 오소리 같은 거, 그리고 산짐승, 풍산개니까 사냥을 해줬으니까 그 잡아가지고 그 주인은 그걸 또 개수를 만들지 탕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다. 한 마리가 아니라 4-5마리가 몰래 다니면 그 늑대지. 사갈 때 느끼는 거지. 만약 한 마리한테 물려서 큰 사고 날 텐데 4-5마리한테 물리면 사람 하나 죽는 거지. 개들이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고 다니고 잡은 산짐승을 먹기도 하고 팔기까지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산짐승을 사냥하게 하기 위해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풀어놓는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밤이든 낮이든 사냥을 해요. 풀어놓으면은 얘네들은 산을 다니다가 우리 집 쪽으로 내려오고 길에서 마주쳐도 입에 피 묻히고 오면은 사냥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 자주 목격이 되니까. 그리고 또 제 눈으로도 사냥하는 걸 봤고 오소리뿐만 아니라 고라니 새끼 생후 한 4-5개월 된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는 거 봐서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요. 저희가 다른 개물림 피해자분으로부터 받은 피해자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피해자를 공격한 개들이 오소리를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건 집에서 키우는 개라기보다 야생에서나 볼 수 있는 늑대견 또는 사냥견 수준인데요. 좀 섬뜩하죠? 이 개들에게 7살짜리 여자아이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린이애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막 놀잖아요. 그럼 걔들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와서 물었던 얘기는 그것이 갑자기 먹잇감으로 느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오소리에 고라니, 심지어 멧돼지까지 산에서 잡을 수 있는 동물은 가리지 않고 사냥한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주민들의 말에 비춰보면 견주가 의도적으로 개들의 야생성을 키워온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개들이 사고 당시 7살 어린아이 역시 먹잇감으로 보고 달려들었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동네 주민들 중 피해자가, 그러니까 개물림 피해자가 한두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물렸어요. 물린 데가 여기에 여기 이게 쭉 찢었어요. 쭉. 천자가 이게 한 포도송이 2알 정도 튀어나오고. 우리 집 개도 2번이나 물리고 3번째는 내가 몽둥이 가지고 때리니까 도망가고 사람을 물은 게 아니라 개를 물어 목줄을 맸는데 지금 목줄을 끌다가 매니까 그게 물으려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여기도 물리고 이런 데도 물리고 물렸었지. 심지어 한 주민은 이런 일을 3번이나 당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기를 들고 다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작대기를 일부러 가지고 다녔다고. 이 정도면 7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지경까지 되도록 마을 주민들은 당하면서도 견주에게 아무런 항의도 안 한 걸까요? 피해자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견주는 뭘 한 거죠?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견주가 참 묶어놓고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자꾸 못 끊는다고 했는데 자꾸 저녁 때 되면 계속은 돌아오고 그냥 풀어놓는 거니까 그때는 돌아다니야지. 나는 몇 번은 주의는 줬었어요. 여러 번 주의를 줬었는데도 그때뿐이었다고요.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들한테는 안 통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면 그냥 초기의 경력이라. 주인이 관리 안 되니까 야생화가 진행됐겠죠. 그게 뭐 1-2년 된 게 아니니까. 주인이 뭐 야 가서 물어와 이게 아니라 얘가 뭘 잡아가서 물어보면 이거 안 돼! 라고 딱 교육을 시켰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계속되는 개물림 피해와 개선되지 않은 개 주인의 태도, 목줄이나 입마개는 생각도 안 하는 건지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견주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그래서 저희 디스이즈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 대문도 울타리도 안 보이는 집입니다. 집 입구 주변에는 개들을 통제할 그 어떤 안전장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뒤에서 달려듭니다. 저희 제작진도 개 앞에서 순간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차 가까이로 다가서자 그제서야 견주가 나와서 목줄을 챙겨서 개에게 채웁니다. 최근 그렇게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여전히 개들을 풀어두고 있던 겁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요. 우리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나서 섰으니까 밥을 먹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내려가 보니까 사건이 정리된 상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응대하는 남성. 그런데 이때 뒤에 있던 여성이 화를 냅니다. 몰라. 묻는 거를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 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와서 그걸 아니야? 문 걸 본 사람이 없다. 증거가 없으니 우리 개가 한 일인지 어떻게 하냐. 이 소린가요? 도리어 제작진에게 나가라고 화를 냅니다. 아니 경찰 조사 다 받고 했는데 왜 당신네들 들어가지고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지금 말로. 회사 인사해서 빨리 나가시라고. 결국 개들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도 못한 채 저희 제작진은 등 떠밀려 쫓겨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들어보니 사건 당시 견주는 개들을 풀어놓은 채 사찰에 불공을 들이러 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온몸을 개에게 뜯겨가며 피를 흘리고 가족들은 사고의 고통에 몸부림칠 때 견주 본인은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 불공을 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은 집 밖에 개들만 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요. 동물보호법상의 안전조치는 개들이 집 밖으로 나가려면 사람이 동반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기르는 거는 견주의 책임인데 이걸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강화 행동을 하게 되면 개들은 그게 진짜로 맞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은 본성이 있고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견주가 가르치지 않은 거죠. 피해자 아버지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견주들의 뻔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지나가다 걔한테 한 번 딱 물리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진짜 막 깜짝깜짝 놀라고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본인들이 그 개를 늑대같이 키운 거잖아요. 그럼 그 개들을 없애야죠. 왜 우리 집에 왜 우리가 못 가야 되고 우리가 그 개 소리를 들으면서 막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막 불안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본인들은 그 전과 그 이후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개들 풀어놓고 자기 할 일들 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두려움에 가득 찬 공간이 돼버린 피해자 가족들. 아이의 상처가 아물어가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개를 키우고 있는 이웃집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건가요? 형법상으로는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되고요.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료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상 처벌 말고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치료비라든지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위자료까지도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월 기준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이 사망사고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님도 현실적인 처벌법을 설명해 주신 건데요. 최근 5년간 개에게 물려 이송된 환자 수만 해도 11,152명. 심각한 개물림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개물림 사고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미국의 경우 매년 470만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목줄 없이 다니다 피해를 일으킨 개 주인을 처벌하거나 개에게 안락사까지 선고하는 개물림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식 같은 반려견이 소중한 만큼 남의 반려견,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기본 상식에서만 생각해본다면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충남 태안 7살 아이 개물림, 강원 춘천 사냥개 3마리의 80대 노인 공격, 신혼부부의 반려견 개물림까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개물림 사고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견주님들의 자발적 보호와 훈육이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도 이제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디스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제보 메일 있는 거 아시죠?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